1980년대 러시아의 한적한 마을에서 어린 시절의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친구들과 함께 묘지를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오래된 무덤들을 살피고 비석에 새겨진 낯선 이름들을 읽어내려가던 소년. 그 소년의 이름은 아나톨리 모스크빈. 그는 훗날 러시아 전역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기괴하고 섬뜩한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해할 수 없는 광기를 넘어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단면과 죽음에 대한 비틀린 집착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 본연의 공포와 욕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11년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평화롭던 분위기는 한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연쇄적인 무덤 훼손 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고, 경찰은 이 기이한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던 중 용해선상에 오른 한 학자의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그 학자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책과 문서로 가득 찬 서재는 오히려 학자 특유의 지적이고 고요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학문 연구에 깊이 몰두하는 전형적인 학자의 보금자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고 몸은 마치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의 거실, 침실, 심지어 좁은 복도 곳곳에 이르기까지 집안은 크고 작은 인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조차 단순히 기이한 취미를 가진 학자의 인형 수집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평범한 장난감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알록달록한 옷과 다양한 색깔의 가발, 그리고 섬뜩하리만치 정교하게 매니큐어로 장식된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지만 그 충격적인 실체는 다름 아닌 무덤에서 파낸 어린 소녀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이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인형 같은 시신은 무려 26구에 달했습니다. 나이는 3세의 어린아이부터 29세의 성인 여성까지 다양했지만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이 시신들을 자신만의 비정상적이고 끔찍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보존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미라처럼 건조시킨 뒤 집으로 가져왔고 부패를 막기 위해 특수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으로 팔다리를 꼼꼼히 감싸고 솜과 헝겊을 채워 넣어 인형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예쁜 옷을 입히고 얼굴에는 왁스로 정교하게 만든 마스크를 씌워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보이도록 연출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광기를 넘어선 치밀하고 끈질긴 집착의 결과였으며 그 시간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사실은 바로 그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모스크빈의 부모였습니다. 아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도 그들은 집안에 가득한 이 기이한 인형들이 단순히 모스크빈의 독특한 인형 수집품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의 조금 별난 취미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통해 그 인형들의 끔찍한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들이 저지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삶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이 섬뜩한 사건의 주인공,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어학자로서 학계에서도 나름의 명성과 존경을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뒤 켈트 역사와 슬라브 민속학을 깊이 연구했으며 무려 13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여러 권의 학술 저서를 집필한 뛰어난 재원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능력은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그를 천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박식함과 기억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극도로 은둔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괴짜 같은 생활을 이어가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성과 뛰어난 지성 뒤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사생활이 깊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기괴한 집착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어린 시절의 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11살 무렵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한 소녀의 장례 행렬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기이한 장례 풍습에 따라 어른들의 강요로 인해 그는 그 소녀의 싸늘한 이마에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경험은 어린 모스크빈에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충격과 평생을 따라다닐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후 그는 죽음과 묘지에 대한 강박적인 관심과 기이한 집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그의 비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삶은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과의 강제적인 접촉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인이 된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스스로를 묘지 전문가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700개가 넘는 묘지를 답사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묘지의 역사 비석에 새겨진 비문, 묘지 조성 방식, 심지어 묘비명의 언어학적 특징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와 민속에 대한 순수한 학문적 탐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은밀하고 끔찍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밤늦은 시간 몰래 무덤을 파헤치고 거기서 발견한 시신들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극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으며 수십 년간 아무도 그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 뒤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아이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그들이 차갑고 어두운 흙 속이 아니라 따뜻하고 안락한 내 집에서 지내길 바랐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나는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진술은 광기에 가까운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이한 행동의 근거로 켈트 문화와 시베리아 샤먼의 신앙을 언급했습니다. 고대인들이 무덤 위에서 잠을 자며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했다고 믿었듯 자신도 소녀들의 영혼을 불러내 소통하고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무덤 위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자 시신을 집으로 옮겨오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죽은 자를 되살리려는 순수하고 간절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서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시신들과 함께 기이하고 엽기적인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시신들에게 말을 걸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심지어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듯한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이 인형들은 단순한 유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딸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성적인 욕망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아이를 갖고 싶었다는 간절하고 병적인 갈망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정신세계는 일반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으며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26구의 시신 외에도 약 150기에 달하는 무덤을 훼손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범행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으며 그의 집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과 검사 결과 그는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정신질환의 직접적인 결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2년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이 아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명령했고 그는 지금도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끔찍한 범죄였지만
동시에 정신질환의 비극적인 결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전역을 넘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언어학자가 자신의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기묘하고 섬뜩한 집착에 쏟아부으며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학문적 천재성과 인간 내면의 관계가 얼마나 모호한 경계에 존재하며 어떻게 뒤섞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회는 그의 천재성을 칭송했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모스크빈의 집에서 발견된 인형 같은 시신들은 이후 모두 안치소로 옮겨졌고 유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정당하게 매장되었습니다. 비로소 차가운 흙속이 아닌 온전한 안식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질문과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깁니다. 그는 정말로 아이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기이한 행동은 단순히 극심한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 그리고 비틀린 관계의 발현이었을 뿐이었을까요? 그의 복잡한 내면과 행동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아나톨리 모스크빈의 기이한 집착과 섬뜩한 신념은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둡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와 비틀린 욕망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의 끔찍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전 세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나톨리 모스크빈. 그의 이름은 이제 러시아 역사 속에서 가장 기괴하고 섬뜩한 사건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 존재의 깊은 미스터리와 정신, 질환의 복잡성에 대한 끝나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